드디어 오늘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 접근 권한이 공식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동시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 다가오는 엔비디아 모먼트, 큰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 바로 이 순간이 로보택시가 확대되는 순간, 무감독 자율주행이 확대되는 순간입니다. 일론이 제시했던 타임라인은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 말은 테슬라의 펀더멘털에 초점을 맞추면 아직까지 현실이 되지 않은 테슬라 주가의 엔비디아 모먼트를 먼저 파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확인된 로보택시 확대 및 테슬라 관련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앱을 다운받기만 하면 로보택시 앱 사용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초대된 사람들만 앱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이 앱을 통해서만 로보택시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 로보택시의 접근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미국과 캐나다 모든 사람들이 로보택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베이에어리어와 텍사스 오스틴의 방문 시인 누구라도 로보택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착된 아주 재미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로보택시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했는데 또한 동시에 이처럼 사용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 대기 시간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현재 로보택시 숫자 증가 역시 동시에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으며 테슬라가 모든 사용자에게 로보택시 앱을 개방하며 로보택시 숫자를 증가한다는 점은 곧 다가오는 무감독 로보택시 시작 전 마지막 검증 절차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안전 드라이버가 사라지는 순간 테슬라의 로보택시 확대 자체의 병목이 사라지게 됩니다. 테슬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로보택시가 수십만 대 이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가 생산하고 있는 모든 모델 Y 혹은 곧 본격적으로 생산되게 되는 사이버캡이 로보택시로 변모하는 과정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로보택시 앱은 아이폰의 앱스토어에 먼저 배포가 되었지만 채용 공고를 통해서 엔드로이드 역시 로보택시 앱 배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주 전 올인 팟캐스트에서 일론 머스크는 올 연말까지 베이 지역에만 1000대 이상의 로보택시, 오스틴에서만 500대 이상의 로보택시가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연말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로보택시 앱을 모두에게 풀었다라는 점은 바로 이 1000대 이상의 로보택시, 500대 이상의 로보택시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먼 미래에나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게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올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가오는 한 달 동안 볼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이 언제 엔비디아와 같은 순간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 밸류에이션에 큰 변화가 오는 두 가지 순간을 꼽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감독 자율주행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순간이라고 꼽았습니다. 무감독 자율주행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순간 역시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로보택시의 대규모 배포입니다. 500대 1000대가 결코 대규모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테슬라가 운영하고 있던 로보택시가 30대가 되지 않았는데 이 30대 수준이 갑자기 30배, 40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한두 달 만에. 이 수치를 직접 보게 된다면 2026년 1년 동안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도대체 몇 배로 증가하게 될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과 많은 사람들은 다시금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2026년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차량을 판매하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로보택시를 돌릴 때 더 수익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동시에 옵티머스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점에서 테슬라의 가치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변할 수 있다.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벌써 지난 주총을 통해서 2026년도 프리몬트에서만 100만 대의 옵티머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10억 대와 비교하면 이 100만 대라는 수치도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테슬라의 놀라운 제조 능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생산량을 증명한다면 테슬라 옵티머스와 관련된 밸류에이션 역시 2026년도에 함께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점은 바로 한두 달 뒤에 시작되게 되는 텍사스 오스틴 안전 드라이버 제거와 함께 다가오는 대규모 무감독 자율주행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이번 버전 14를 통해서 필요한 안전도와 관련된 내용은 증명을 끝낸 상황입니다.
연말 배포되게 되는 안전 드라이버가 제거된 로보택시와 함께 FSD 구매자에게도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 버전이 배포가 되며 바로 이 순간이 대규모 자율주행 배포와 관련된 주요 밸류에이션이 테슬라에 본격적으로 매겨지게 되는 순간이자 테슬라에 다가오는 엔비디아 모먼트가 됩니다. 최근 한 달을 돌이켜보면 시장이 조금 하락하였지만 이 조금의 하락과는 별개로 상당한 공포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점은 미래가 가장 확실한 순간 시장은 불안감에 떨고 있고 조금의 하락에도 공포감이 퍼져 있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됩니다. 분명 최근 들어 AI와 함께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 가파른 상승의 반대 급부로서 언제라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본격적인 AI 시대는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게 현실 세계 AI, 자율주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실 세계 AI를 여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웨이모입니다. 웨이모는 새로운 도시 5곳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애미, 댈러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올랜도에서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 테슬라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를 웨이모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웨이모가 열어주는 도시에 뒤늦게 훨씬 더 손쉽게 진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자율주행이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자율주행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로 이야기가 많았지만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현실이 된 시점부터 가장 중요한 지표는 로보택시를 운영할 때 1마일당 들어가는 비용이 됩니다. 이 마일당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자율주행을 제공하는 기업이 결국 최종적인 승자가 되게 되는데 웨이모와 테슬라의 마일당 비용은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웨이모가 다양한 도시에 규제를 먼저 열어주며 테슬라가 진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상 웨이모는 테슬라의 적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한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소이어 씨께서 애리조나주 교통부로부터 테슬라 로보택시가 공도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공식 승인을 받았다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로보택시 확대가 늦어진다라는 근거 없는 노이즈 뉴스가 판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도 그 뉴스가 얼마나 신뢰도가 낮은지를 정리하기도 하였지만 여기서 가장 본질은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주가가 조금 하락할 때만 판을 친다라는 게 반복되는 역사의 본질입니다. 테슬라는 원래 계획했던 애리조나에서 본격적으로 로보택시 서비스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규모의 세계적인 로보택시 확대 역시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살펴봤던 체코에서 최초로 FSD를 활용하는 로보택시를 선보였던 로봇 IRL님께서 공유하신 영상입니다. 이 영상 내용에 따르면 체코는 내년 1월 1일부터 무감독 버전의 FSD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럽에서도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테슬라의 감독형 혹은 무감독형 FSD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내용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자체도 현재 유럽에서는 수없이 많은 소비자들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유럽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첨단 기술을 상품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상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먼저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아주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 시대를 앞서 나가는 기술이 나왔을 때 정치와 무관하게 기술이 정치를 선도할 수 있다는 걸 다시금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전기차의 미래창이라고 불리는 노르웨이 역시 테슬라의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2023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인도량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 테슬라 차량 인도량과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일론이 정치적 참여를 했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였는데 사실 그 본질을 찾아보면 보조금 삭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론 때문에 유럽에서 테슬라의 인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뉴스 기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확인한 테슬라의 로보택시 애리조나주 확장처럼 뉴스에서는 클릭만 얻을 수 있다면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도 재미난 스토리텔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스토리텔링,
다 같이 욕하기 좋은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생성하는 게 뉴스미디어입니다. 오늘 확인된 노르웨이 판매량 같은 경우 기가 베를린이 아주 큰 힘을 써주고 있다는 걸 역시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베를린의 생산량이 올라감에 따라서 2023년 중반 이후부터는 사실상 모든 판매가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된 차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AI 버블과 관련된 공포가 정말 크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AI 버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닷컴 버블입니다. 닷컴 버블 같은 경우 1990년도 중후반을 휩쓸었던 버블이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상장 회사 이름에 닷컴만 들어가면은 주가가 10배, 20배로 뛰는 게 아주 흔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10센트도 되지 않던 주가가 이 닷컴 버블에 힘입어서 $4 30센트까지 40배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무너지면서 아마존의 주가는 다시 30센트 정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고점 대비 10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펼쳐진 내용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터넷이 없는 세상에 산다라는 건 상상하기조차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당시에는 닷컴 버블이 무너지면서 함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였지만 몇 년만 지나니 이 30센트는 $5, $10, 그리고 $100를 넘어서 현재는 $200가 됩니다. 이 전체 기간으로 보면은 약 25년 정도이고 닷컴 버블 기간으로만 본다면 5년 정도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AI 버블 역시 언젠가는 터질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점이 존재합니다. AI의 실제 혜택은 이제 극초반부 중에서도 초반이다라는 점입니다. 챗봇과 같은 디지털 AI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며 현실 세계 AI는 테슬라를 시작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AI가 사람들에게 퍼지지도 않은 시점에서 AI를 통해서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AI가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은 또 상당히 흥미로운데 원래부터 엄청난 생산력을 갖추고 있던 사람들의 생산 능력을 2배, 3배, 많게는 10배 이상으로 올려준다는 점입니다. 100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똑같은 연봉을 받지만 AI를 활용해서 생산 능력이 10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며 꼭 이런 10X 엔지니어가 아니다 하더라도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점에도 생산 능력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버블이라는 것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비해서 높은 가치가 매겨진다라는 것인데 AI는 지금 또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다가오는 미래에는 훨씬 더 지능이 높은 AI가 등장함에 따라서 AI를 통해서 창조되는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판이 바뀔 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 가장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는 게 장기 투자자입니다. 닷컴 버블 당시 아마존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고점 대비 90%의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당시 고점 역시 아주 낮은 평단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현재 테슬라를 포함한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는 다양한 AI 기업이 바로 이 순간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버블이 꺼지는 시점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훨씬 더 먼 미래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든 미래이든 이런 버블이 꺼지는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5년에서 10년을 견딜 수 있게 된다면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훨씬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뉴스 미디어처럼 당장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잘 팔리는 공포로는 계속해서 많이 해자될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다가오는 상승 사이클에서도 똑같은 일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